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비싸야 인기, 맛들인 외식업계, 소비자는 쓴맛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한국에 상륙한 해외 수제 버거들이 있습니다. 초고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햄버거 세트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반면에 정부는 지금 라면 값을 또 콕 집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분업계도 만나고요. 정부는 이제 식료품 가격을 압박해서 지금 농심, 신라면, 새우깡은 지금 서민 이 제품들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양극화가 식품업계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기사, 동아일보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 꺾이고 엘니뇨에 물가는 들썩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기업들 3분기 경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저하고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엔 좀 주춤해도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상황. 여기 7년 만에 엘니뇨로 밥상 물가도 지금 자극하고 있다. 때문에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 회복에 좀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초읽기 IAEA 4일쯤 다음 달 4일쯤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이 대담으로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일본 오염수 정화해도 기준초가 핵종 6개다. 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4일에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일본 오염수 원안위에서 정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일본 오염수 정화한 내용들 지금 이 정화한 이 오염수 70% 정도, 뭐 다는 아닙니다. 일부에서 어쨌거나 정화를 했지만 기준 초과하는 핵종이 6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방류가 될지 여기서 재처리를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또 추가로 더 이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가서 본 게 그렇더라라는 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연관이 돼 있죠. 네, 경향신문은 핵종 이 6개가 좀 이 초과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괴담 손실 수조 원이다. 국민이 떠안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 좀 사드 관련해서 여기저기 다 괴담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근데 이 괴담 손실 그동안에 수조 원이었고 국민이 떠안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 얘기도 사실 이 다음에 있을 대담에서 같이 좀 버무려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결국 또 일본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오염수가 아니고요. 화이트리스트 얘기입니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4년 만에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가 됐다라는 거. 네,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 문제는 최종 복원이 되면서 완전히 4년 만에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회의가 파행이 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뒤에 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결국 파행이 됐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때문에 어제 이 시한을 이틀 남기고 또다시 한번 파행이 되는데 논의도 제대로 지금 못 해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위원 위촉을 두고 정부 측, 노동계 지금 양쪽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까지 갔다라는 거. 네, 지금 여러모로 오늘 저희 일면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봤습니다만 경제가 좀 쉽진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저희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장군 멍군입니다.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 야당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여당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서 망신을 주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네, 야당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여당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괴담을 지금 해외까지 갖고 가서 지금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당하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제 농해수위 등등을 기반으로 한 이 상임위 그리고 여야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만 나온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염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야 사이에 좀 뜨거운 감자 또 있습니다. 사드입니다. 여당 문재인 정부 전자파 은폐한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은폐한 바 없다.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사드 전자파 문제 지금 여야 사이에 가장 최대 지금 화두로 떠오른 문제죠. 어제 국회 곳곳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또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 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간사관이라도 좀 충분히 이 문제를 좀 숙지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놓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하겠다면은 이거 단독으로 성명 발표하세요. 이건 국회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야 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게 많아요. 저희들도 참여를 하려면은 여기서 불쑥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표결로 하겠다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 세 단어가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사드 기지의 전자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다고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면 사계절별로 따져서 상식적으로 1년이면 끝나는 그런 평가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대표를 임의로 선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에서 뭘 뭉개고 뭘 지연시켰습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걸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할 주민들 수 뜻을 있는 거죠. 꺾어가지고 임의대로 뽑아내는 게 환경영향평가부 취지에 맞는 겁니까? 하고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연속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어달리기예요. 이 기간이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뤘다는 거죠. 지연됐다는 거죠. 네, 어제 농해수위 또 환노위 사드 그리고 오염수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사실 오염수 문제, 사드 전자파 문제 많은 분들이 저거 계속 얘기해 또 얘기 안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드 얘기 다시 먹이고 그리고 광우병, 촛불, 소고기 얘기 다시 하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주제를 느닷없이 등장시킨 거죠. 소위 말한 물타기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장 방류가 예정돼 있고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치만 보더라도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30년에 이르는 동안 계속 방류될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법적 이론이다라는 걸 전제로 그간에 있어왔던 원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사고 이후의 폐기물, 그냥 일상적인 폐기물도 아니고 사고 이후의 폐기물, 그리고 또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쓰나미가 몰려오던 그 현장을 생생히 봤습니다. 그 이후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출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걸러진다고는 하지만 10년 동안
2011년 이래로 사실상 10년 동안 거의 시험 운전만 했던 알프스라는 핵종 제거 설비가 얼마만큼 성능이 있는지는 지금 IAEA도 검증한 바 없습니다. 게다가 IAEA라는 것은 국민들도 지금 그 자체로도 납득할 수 없지만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일본의 강력한 어떤 외교적 성과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를 모두 스스로 밝혔던 기존의 기구가 밝혔던 프로세스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으로서는 오염수 문제는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도 실은 지금 그 사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암 발생률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라고 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했던 문정부에 대해서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건 온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대1의 정치적 공방으로 보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괴담으로 보는 여당의 오만함입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물타기고 여당의 오만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다고 했더니 이제 다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괴담으로 말을 한다는 이 평가가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황당한데요. 먼저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로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IAEA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마치 그 IAEA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지금 말을 하는데 IAEA는 국제기구,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국도 관련되어 있고 중국,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그 검증 TF에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고 시료를 우리가 검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 중국의 전문가, 미국, 스위스 전 세계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검증을 했고요. 네. 또한 시료도 1차는 그 스위스, 미국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까지 다 시료 검사를 했지만 2차, 3차는 우리나라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최대한 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 현재 그 이후에 우리 정범진이나 정영환 교수 등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IAEA조차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객관적으로 전 세계 원자력 관련된 유일한 검증 기구는 IAEA인데 그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그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본인들이 주장하는 괴담을 그냥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참 이거 안타깝고요. 대한민국에서 유달리 이렇게 괴담이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 이것이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그 엄청난 손실까지 오는 이 현실. 네.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도 좀 그 객관적이고 그 과학적인 분야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당으로서 변모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재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이 각기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염수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 제한하라. 네.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한테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7가지가 뭐냐? 볼까요? 네. 먼저 아까 제목으로 나와 있었죠. 최소 6개월 일단 좀 투기를 보류하자. 이걸 좀 제안을 해달라. 그리고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자. 상설 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 5가지 선 검토 방안을 공동으로 다시 재검토를 좀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안전한 처리 방안의 재정 비용, 우리나라의 주변국 지원 제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의 자국민 설득,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등 7가지 사안을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 의원님, 이 7가지 중에서 혹시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그 7가지 제안을 지금 봐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보시면은 네. 한일 정보 상설 협의체 구축. 네. 이건 IAEA에 한국 전문가가 가서 2년간 그 검증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네. 중국, 베트남 그 우려를 나타내는 많은 국가들이 직접 참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네. 이미 지금 상설협의체 구축하자는 거는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국제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 검증 결과 자체를 야당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국제적 망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에서 그와 같은 뭐 오염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럼 한국에서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 특히 최근에 티베트 인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국제적인 비난까지 사는 상황을 보면 과연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거의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일종의 반일 감정을 유도하는 하나의 기저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합니다. 7가지 중에서 뭐 꼼꼼하게 뭐는 받고 뭐는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민주당이 기저에 지금 IAEA 조사 결과를 안 믿겠다는, 못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혁 원내대표 말을 좀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에 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주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 하나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를 만드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선동이다, 괴담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소금 사재기를 하고 국민의 압도적인 비율께서 이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 국민이 우매한 탓이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네. 지금 자꾸 과학적 검증, 객관적 검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검증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국제기구나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면 FDA가 그걸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거기에 시찰단 구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일본에서 시료 채출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외면상으로 보고 와서는 지금 정부 시찰단에서 객관적인 발표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걸 괴담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또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정부가 괴담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 정권이나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결책을 제시해라.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양측이 팽팽하게 평행성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지만 그 여당의 수석 대변인께서 그걸 오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는 보니까 여당의 자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변호사님. 사실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걸 정쟁에 사실 이용을 하고 있고 자꾸 이제 한일 관계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정말 수년 동안 또 일본에서도 IAEA에게 이제 검증을 맡기는 등 이런 국제사회와 그리고 주변국들과 전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대도 계속 못 믿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또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이것은 또 지난번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서 선전선동했던 그 사드라든지 광우병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과 정말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번에도 이제 드러나니까 아 그렇구나. 뭐 아니니까 다행이죠.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그동안 입었던 그런 국민들의 피해는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아직 그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이 그 입고 있는 그 피해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네, 한 가지 좀 팩트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IAEA가 국제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류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요청을 해서 사실상 위임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저는 과학적인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한 번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도쿄 전력에도 제가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 IAEA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IAEA는 스스로도 SGS라고 해서 SGSH라고 해서요. 스스로 밝힌 그 기준에조차도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파견됐다고 얘기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파견된 게 아니라 IAEA가 한국 전문가, 다시 말해서 한국 국적의 전문가 1인을 참여시키는 방식이었고요. 이번에 IAEA가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 핵종 전부에 대해서 1000여 개가 넘는 핵종 전부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 줄여서 60여 개 정도도 30여 개 정도도 최근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몇 개 탱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학적 수치가 왜 부족한지를 합리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네. 우려입니다. 네. 유 의원님. 국민의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건 맞죠. 네. 우려를 괴담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 사재기를 국민의 우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소금은 물을 다 증발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삼중수소가 소금에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는데 소금은 물을 다 증발시킨 게 소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것조차도 그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IAEA의 검증을 맡긴 것은 일본이 방류 의사를 밝혔을 때 국제적으로 너희들 믿지 못하니까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라고 한 거고 국제기구 중에서 핵과 관련돼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는 유일하게 IAEA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적으로 우리의 전문가가 참여시켜라. 그리고 시료를 우리가 검증하게 해라.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다 보고 지난 정권의 정의용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IAEA 검증에 의해서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입장을 밝혔고 그 당시에 밝힌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류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전문가가 참석을 했고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정부가 됐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치 모든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과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것이 언제 대한민국에 도래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네. 여러 가지 많은 이미 과학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과학과 진실에 대해 기반해서 논의하는 그 문화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의견이 곳곳에서 지금 찬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 문제가 이러한데 오염수 문제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죠. 사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문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확인하고도 발표를 안 했다. 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오염수에 좀 집중하는 반면 또 여당에서는 지금 사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 왜 확인을 했는데 발표를 안 했느냐, 이른바 왜 뭉갠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네. 이런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주장이죠. 확인하고도 발표 안 했다라는 거는 평가적인 문장으로 그 여당이 주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가 길어졌다라는 지점을 보고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현장의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향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프로세스 안에서 국민의 요청과 국민이 바라는 기준을 충분히 지켜내지 않았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할 것이 아닌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암 환자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지금부터 곧 방류돼서 30년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충분히 절차적 검증을 거치지도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임박해서 이 문제를 다시 드러낸 것이야말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는 정말 정쟁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의원님, 이 부분,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는데 5년 동안 요청을 하지 않은 거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협의를 완료한 것과 협의 완료 이후에 다음 절차를 위해서 구성돼야 네.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주민과의 협의라는 것도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들을 만큼 사실상 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고 한미동맹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을 죄송하지만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칠게 간 면도 심지어 있다고 평가하는 게 우리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고 원성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 문재인 정부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가 사드 기지 관련해서도 있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 방문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응하고 중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만에 대해서 호응해주지 않는 동맹국가 미국에 대해 서운한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행한 것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직접 청와대에서 있었던 윤건영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건영 의원 SNS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어처구니 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 네. 협의의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혀서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우리가 뭐 결과가 나왔는데 인지 무해하다는 걸 알고도 발표를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상범 의원님. 네, 먼저 지금 그 말씀하신 논점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환경평가 결과를 은폐했다는 내용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공군에서 그 주변 지역을 34회에 걸쳐서 이미 그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 단 한 명의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5년을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정부의 의지가 없었으니까
결국 진행이 안 된 거죠. 주민 한 명 때문에 중요한 환경 영향 평가를 5년 동안 미룬다. 그걸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진행이 안 된 거지.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주민 한 명, 환경 평가 협의에 참여하는 주민 한 명의 선정 기준을 조금 변경하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공군에서 그 5년간 이미 측정했던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인체 유해성 검사에서 이미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결국 일부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결국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권의 시각은 지금 또 역시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권의 시각은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강정마을 시위대 사면 부추긴 정치인 방송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관련해서 여기 지금 밑에 경북 고속철 천성산 터널 건설 때 그때 도롱뇽이 죽는다라고 해서 좀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그 뒤에 광우병 파동,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또 제주 해군기지 때 그리고 성주 사드 배치까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때 뭔가 선전선동을 했었고 지금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한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전에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니죠. 이게 지금 과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뭉개고 하지 않았던 그것 하나씩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전자파가 허용 수치보다 완전히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밝히지 않은 것. 그 두 가지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와서 그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자세와는 정말 정반대로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입었는데 이제 와서 괜찮으니 다행이지 않냐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일단 여권에서는 네.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왔던 게 사실 선전선동 괴담 정치에 선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인 거거든요. 지금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천성산이나 사드나 네. 광우병이나 이런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 이건 이미 과거의 문제일 뿐더러 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입니다. 이미 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인 위험이에요.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이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속수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괴담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팩트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잠깐 이 아이템을 다루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평행선에 또 다른 평행선이 좀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여의도에서 좀 더 대화를 좀 숙성시키는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